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만성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은 지 한 4년에서 5년 지나면 장상피화생이 생깁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보호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분비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 세월이 한 4, 5년 지나가면 위세포도 견딜 수가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구쌤입니다. 오늘은 위장의 질환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장상피화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위 점막세포가 암이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염증과 변이를 거쳐서 결국에는 암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진행 과정을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병리학자가 코레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걸 코레아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데, 자, 하나하나 보자면 정상 점막이 염증이 많이 생기면서 표면에 손상이 누적이 되는 단계예요. 이때까지는 위 점막의 분비샘들이 문제없이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도 잘 되고 크게 문제는 없는데 좀 쓰린다, 소화가 좀 느리다, 이 정도로 나타나다가 만성 위축성 위염이 되면 점막의 위축, 점막이 얇아진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극도로 얇아져서 분비샘이 기능을 하지 않고 위산 분비도 줄어버리고 점액도 못 만들어내고 단백질 소화 효소도 못 만들어내는 단계,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적인 위 점막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장점막과 유사한 형태의 세포를 만들어내는 단계, 즉 세포의 분화 능력이 바뀌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부터 암에 대한 위험성이 높아지죠. 그리고 이 형성증은 장상피화된 위 점막세포들이 비정상적인 형태, 위가 가져야 되는 특성 자체를 잃어버리고 증식의 형태로 바뀌면서 어떤 형태를 띈 모양을 갖추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암은 이 이형성증 세포가 그 형태를 유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주변 조직을 침륜해서 확장해서 들어가고 주변 혈관과 조직을 녹여버리는 그런 침투하는 성향을 띄었을 때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위염까지는 조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장상피화생 진단을 받으면 걱정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상피화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장상피화생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쭉 관찰을 해보면 만성 위축성 위염을 진단받은 지 한 4년에서 5년 지나면 장상피화생이 생깁니다. 완전히 위축되고 보호 기능을 할 수도 없고 분비샘 자체가 작동을 하지 않는 세월이 한 4, 5년 지나가면 위세포도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어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위 점막 세포가 이렇게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위 점막 세포는 분비샘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분비액을 분비하고 샘 조직이 중간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점액을 분비하죠. 그리고 위산도 분비하죠. 단백질 소화 효소, 펩시노겐을 분비합니다. 점막 세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위 벽을 보호하는 점액을 분비하는 것, 그리고 샘 기능입니다. 분비샘 기능. 위축성 위염이 오래되다 보니 이 분비 기능이 감소하고 보호 기능이 사라졌잖아요. 보호 기능이 사라지다 보니까 원래는 매끈매끈한 점액들이 강한 위산이나 음식이 들어왔을 때 보호하는 기능을 했는데, 원래 위 점막세포는 자체로 보호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점막이 방어력을 해줬던 거예요. 이게 이제 사라지니 이런 형태의 위 점막세포로는 이걸 이겨낼 수 없고 자꾸 손상이 되고 세포 파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줄기세포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이제부터 위 점막세포 만들지 마. 손상을 막을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장세포를 만들어내. 여기에 이제 줄기세포가 계속 새로운 세포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위점막 세포를 잘 만들어내다가 안 돼, 이제는 그걸로는 안 되니까 장세포를 만들어내. 왜? 장세포의 특성은 위점막 세포와는 특성이 달라요. 아주 강인한 세포예요. 점막 없이도 더 잘 버텨내는 세포입니다. 즉 비유하자면 어떤 초원이 있었어요. 풀들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는 비옥한 토양이 있었어요. 근데 몇 년간 비도 안 오고 환경이 막 나빠졌어요.
바람도 너무 많이 강하게 불고 모래바람이 날아오고, 그러면 그 환경에서는 충분한 수분이 있을 때 잘 자라는 초목들은 거기서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정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으면 심는 대로 다 죽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 환경에서도 잘 버틸 수 있는, 사막 지형에 잘 버틸 수 있는, 건조에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물들, 사막형 갈대라고 하는데 사초라든가 그런 것들, 건조한 지형에 가면 일단 물 없이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위점막 세포 만들어내 봐야 금방 다 손상이 돼버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안 만들어내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를 해야 되는데 척박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는 세포를 만들어내자라고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당연히 상피세포가 장 점막의 형태를 띠게 되면 생존력이 높아지고 손상의 빈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위점막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위점막세포는 분비샘의 기능이 주요한 기능이에요. 첫째, 위산, 강한 산성을 내놓는 위산 분비샘이 사라집니다. 장상피 화생화되면. 요거는 다음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 장상피 화생인데 위점막이 정말 다 사라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못 느껴요. 쓰리거나 아프거나 불편함을 못 느껴요. 그 이유가 점막도 사라졌지만 위를 좀 아프게 하는 위산까지도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극은 오히려 줄어요. 그래서 장상피 화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무증상이 더 많습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보다. 그래서 내가 안 아프니까 문제의식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점점점 장상피 화생의 면적이 넓어지고 이형성증이 생기고 위암이 발생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가 못 느낀다고 해서 위가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위산이 줄어버려서 자극은 덜하다, 이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단백질 소화 효소, 이것도 분비샘이 상실되면 얘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장상피 화생도 무증상이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단백질 소화 능력이 떨어져요. 점막이 손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위에 근육이 튼튼하면 운동성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 그득하다거나 소화가 느리다거나 이런 느낌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내려 보내긴 해요. 근데 위산과 펩시노겐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내려 보내면 이 단백질을 분해해서 사용할 수 있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위에서 소화를 시켜서 내려보내서 소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해요, 혈액으로. 근데 위가 어떤 역할을 하냐? 위산과 펩시노겐에 의해서 단백질을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로 쪼개놔야지 애들이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소장으로 물리적으로 내려보냈다 하더라도 분자 단위가 크면 흡수를 못합니다. 그리고 강한 위산으로 살균하는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위에서 우리가 위산이 많이 나와서 되게 안 좋다, 위산 차단제를 자꾸 쓰지만 위산이 강하기 때문에 감염이나 세균이 우리 몸으로 침투하는 걸 거의 대부분 막아줍니다. 그래서 위산 차단제를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 몸에 침투한 세균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면역계가 부하가 걸려요. 원래 위산이 간단하게 죽여버리면 되는 세균들이 몸의 안쪽까지 침투를 하니까 면역계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자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위에서 위산과 펩시노겐이 줄어서 단백질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졌을 때 무엇이 문제가 될까? 내가 아무리 단백질을 챙겨 먹어도 내 몸으로 가지 않아요. 그냥 변으로 갑니다. 알다시피 단백질은 우리 몸의 구조물이에요. 근육, 뼈, 피부, 효소, 호르몬, 모든 우리 몸의 구조물과 물질들은 아미노산 단위로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몸의 구조를 유지하고 생명활동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단백질은 필수적입니다. 근데 그걸 흡수 못한다? 뭔가 몸이 자꾸 고장나기 시작해요. 약해지는 거예요. 근육이 줄어들고 피부가 약해지고 혈관이 약해지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집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단백질은 우리가 음식 단계에서 단백질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몸에서 쓰는 단위는 다 아미노산 단위예요. 단백질을 분해를 해서 작은 단위로 쪼개진 게 이게 아미노산이고, 이 작은 단위의 아미노산이 우리 몸의 구조를 만들어내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효소도 만들어내고 항체도 만들어내고 모든 단위의 생명 활동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위 점막이 무너졌는데 위 점막이 얇아져서
처음에는 얇아졌고 나중에는 위산과 펩시노겐 분비 능력이 급감했을 때 치명적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건 위의 문제가 아니다. 장상피화생인데 나 소화가 잘 돼. 뭐 먹으면 괜찮아. 근데 뭔가 몸이 부실해져요. 그래서 장상피화생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신 질환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 흡수 안 된 단백질이 몸에 구조물을 못 만드니까 부족해져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부족한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분해되지 않은 단백질이 결국 장까지 내려가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큰 분자 단위가 장까지 내려오면 안 돼요. 근데 내려오면 거기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패균들이 증식을 합니다. 정상적인 과정에서는 그 균들이 양을 늘릴 확률이 낮아요. 근데 분해되지 않는 단백질이 대량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처리하는 거는 좋은 균들이 아니라 부패균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 내에서 그 균들이 우세하게 되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온 독소들이 장벽의 치밀 구조를 깨버립니다.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 거죠. 그 독소들이. 그래서 장독소, 장누수를 일으킵니다. 단순히 단백질 부족에만 그치지 않고 장내 환경도 깨버리고 그 독소가 또 전신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계속 단백질이 부족해졌을 때, 아미노산이 부족해졌을 때 이게 항체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외부 감염에 대응하는 항체가 줄어들었을 때 자꾸 몸이 아파요. 조금만 뭐 하면 아프고 감기가 오래가고 문제가 생겨도 잘 낫지를 않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까지 장상피화생 단계에서 우리 몸의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렸어요. 자, 간략하게 이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그 전 단계 건강할 때 유지를 잘해야 됩니다. 단순히 위염이다, 위축성 위염이다 이 단계에서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옵니다. 이 병리학자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에서 관찰해 보니 이 패턴을 가진다는 거예요. 위축성 위염이 심해지면 이걸로 간다는 거예요. 보호막이 없는데 어떻게 위세포가 버티겠어요? 딱 4년에서 5년 딱 걸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장상피화생이면 회복불능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장상피화생이라고 위 전체가 장상피화생이 된 거는 심한 단계고 항상 괜찮은 부분이 있고 변형이 된 부분이 있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은 부분의 능력을 자꾸 키워주면 아직 남아있는 점막세포를 더 건강하게 하고 위 분비샘 세포들이 다시 분화가 되게 자꾸 환경을 바꿔야 돼요. 자극은 줄이고 위 점막이 좋아하는 행동들 그것들을 쌓아 나가면 진행을 멈출 수도 있고 최대한 복구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상피화생인데 무증상인 이유, 자각을 잘 못하는 이유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증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대처를 해요. 근데 무증상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하고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왜 무증상인지 그리고 그 무증상이 왜 더 위험한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